네, 안녕하세요. 동계레저 세미나 1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익숙해지고 조금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네, 모두 다 어느 정도 타본 기억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스키장에 가게 되면은 다양한 연습 방법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타다가도 계속 재미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질리지 않고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연습 방법과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쇼턴에 대해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연습 방법도 같이 준비해 보았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쇼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다음은 쇼턴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목차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목차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를 타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동작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응용 동작, 그리고 쇼턴의 완성, 다음 쇼턴이 어떻게 조금 발전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어, 쉽지만 꼭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하기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티칭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쉽게 설명해서 처음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원리들, 이유들을 어,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티칭을 하는데도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같이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좋은 회전을 위한 훈련 그리고 DIN 개수라는 조금 낯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보게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가지 못했지만 이러한 지식들을 알고 있다면 아마도 이 수치를 그냥 지나가시진 않겠죠. 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키와 관련된 그리고 여러분들 안전과도 굉장히 밀접한 이러한 개수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쇼턴입니다. 쇼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네, 지식이 조금씩은 다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쇼턴 응용 동작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내용은 하키스톱이라는 동작입니다. 하키스톱은 아무래도 쇼턴은 리듬이 꼭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다운된 시점을 알고 바로 그 시점이 폴 체크 타이밍을 알게 해주는 이러한 연습이고요. 강력하게 한 번에 다운해서 한 턴을 완성했을 때 상체와 하체의 꼬임, 상체와 하체의 꼬임을 확인하고 올바른 폴 체킹 타임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쇼턴의 하나의 연습을 하키 스톱이라고 한번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한 번의 다운으로 몸이 완전히 꼬이면서 멈추고요. 이때 쇼턴을 할 때 가장 낮은 시점이자 네, 몸의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시점, 높지 않고 업한 상태가 아니라 다운된 낮은 시점이자 폴 체크를 하는 시점입니다. 몸의 중심은 스키 가운데 위치하고요. 네, 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리고 몸이 앞이나 뒤로 가면 한 번에 서기가 어렵겠죠. 몸이 정경이나 후경이 되면은 한 번에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게중심 두고요. 가장 낮은 지점에서 폴 체크를 하면서 한 번에 멈추는 이런 하키 스톱이라는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이러한 용어도 있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하키 스톱이라는 용어도 알아서 하키 스톱은 뭔가 무게중심 가운데 그리고 나의 무게중심의 높이는 가장 낮은 지점. 이때 폴 체킹을 한번 하는구나. 이런 타이밍.
몸의 무게중심, 그리고 상체 하체의 꼬임, 이런 동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 하키 스톱을 여러분들이 시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알고 이 용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그 다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프루그 자세로 숏턴 연습입니다. 스키가 평행한 상태에서 한 번의 동작으로 스키를 폴라인에 도달시켜 회전하기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스키 모양대로 폴라인에 도달하기 쉽도록 프루그 자세 아시죠? 프루그 자세로 숏턴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스키 앞부분을 좁히고, 그리고 뒤를 넓힌 프루그 자세, 혹은 앞뒤를 완전히 넓힌 약간 그런 상태로 숏턴을 연습하는 방법이고요. 프루그 자세는 뒤가 넓어 있어서 뒤쪽을 밀어내는데 수월합니다. 처음엔 뒤를 밀어내는 연습을 하고요. 익숙해지면 그 상태에서 점점 엣지를 사용해서 회전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프루그 자세로 턴 준비하다가, 그 다음 스키 뒷부분을 뭔가 밀어주면서 턴을 연습하는, 그리고 턴 마지막 부분에 폴체크, 다음 턴, 약간 이러한 조금은 안정적인 자세겠죠. 아무래도 속도를 제어하기가 쉽고요. 초보자들이 숏턴을 연습하기 전에 이러한 응용 동작을 통해서 숏턴과 조금 더 친해지고 조금 더 안정성을 보장된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쉬운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러한 프루그 자세를 응용한 숏턴 동작을 연습하다가 그 다음에 점차 숏턴으로 다가가야지, 처음부터 숏턴을 하면은 아마 속도 제어하는데도 급급하고 무게중심, 그리고 나의 무게중심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순간적으로 몸에 상하체에 꼬임 현상도 못하고 막 정신없어서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막 속도는 계속 붙고 그러다 다치고 이러면 다음 해에 스키장 안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쉬운 것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확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프루그 자세는 아마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루그 자세로 쇼턴을 약간 응용 동작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왼발 오른발 둘 다 해야 됩니다. 한쪽 발만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왼발 어느 정도 속도 제어도 되고,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줬던 무게중심, 위치, 높이, 그리고 상하체 꼬임까지도 확실히 내가 했는가 자기 피드백하고, 그 다음 반대쪽, 또 반대쪽 하면 상당히 처음 하는 것 같이 어색합니다. 왼쪽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른손을 대부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이 편하고 왼손잡이들은 왼쪽이 편하고, 반대쪽으로 하면 처음 하는 것 같이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스키는 한쪽으로만 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도 오른쪽만큼 왼쪽도 충분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익숙해지고 머리로 기억해서 나의 신체 무게중심, 시선, 그리고 무게중심의 높이, 상하체의 꼬임까지도 다 확실히 오른쪽에서 마스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왼쪽을 도전할 때 그 뭔가 설레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해볼 때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은 상당히 성취감 있고 보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한 다음에 왼쪽도 꼭 해보는, 꼭 그러한 골고루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네, 숏턴 응용 동작 중에 쌍폴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연습법 상당히 기억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중간고사 때 한번 여러분들 보니까요, 연습법은 대부분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습 동작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양손을 앞으로 뻗고 그 다음 리듬에 맞추어 양쪽 폴을 같이 체킹해 보는 것입니다. 숏턴은 한 번에 회전 하나를 완성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타이밍을 맞추기도 어렵고 몸이 자꾸 후경 뒤로 빠지기도 합니다. 한 번에 강한 힘으로 한 턴을 만든 후 꼬임에 의해 원래 자리로
뭔가 되돌아와야 하는데 이 동작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연습은 첫 번째, 팔을 앞으로 뻗은 채 계속 유지함으로써 몸이 뒤로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첫 번째, 팔을 앞으로 뻗어준다. 다음 둘째, 양포를 사용하여 강하게 포를 찍음으로 리듬을 맞추는데 용이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다운, 가장 신체의 무게중심이 낮은 지점에서 폴 체킹 해준다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네, 둘째는 양폴 이용해서 강하게 폴 찍는 거였고요. 양폴을 의식적으로 강하게 설면을 체크함으로 몸의 리듬이 완전히 익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양팔을 확실히 자신의 발보다 앞에 있는 게 확실히 육안으로도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이분은 스키어의 오른쪽으로 쇼턴 짧게 해주고 그 다음 무게중심 다운 해주고 뭔가 하체와 상체가 상체는 계곡 쪽을 바라봤고요. 하체는 대각선 방향으로 네, 이렇게 약간의 상체 하체에 꼬임이 있었다.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죠? 스키의 가운데에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3번 다음 4번 3번 이후에 폴체킹 해겠죠. 그 다음에 4번 업 해주고 다음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도 해줘야겠죠. 그 다음 왼쪽으로 그 다음 다운 해주고 마지막에 낮은 지점에서 폴체킹 하고 업 해준다 라는 이런 쌍폴 연습 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하렌 그리고 패러렐 뭐 이런 게 조금 익숙해졌다면 뭔가 이러한 다양한 연습법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도전해 보고 하지만 과속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속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분명히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한 사이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가속이 너무 많이 됐다 싶으면 아까 배웠던 하키 스톱으로 멈춰야 됩니다. 일단 속도를 0으로 만든 다음 그 다음 다시 재정비하고 앞에 사람 부딪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다음 호흡도 한번 고르고 그 다음에 다시 폴라인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면서 해야지 막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직활강하고 있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늘 안전을 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폴을 어깨에 메고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쇼턴을 연습해보면 폴에 의존하여 억지로 회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회전은 상체와 하체의 꼬임, 앞에서도 많이 강조했었죠. 상체와 하체의 꼬임과 적절한 타이밍에 리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겠죠. 이 연습은 상체가 계속해서 폴라인을 어느 정도 고정을 하는지 체크해주고 지나치게 폴에 의존하여 회전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 하나의 폴 어깨 메고 연습법이고요. 어느 정도 리듬이 익숙해진 후 실시해야 되고요. 이건 스텝 바이 스텝 중에 거의 최고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몸을 좌우로 로테이션 해서 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폴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체 하체 꼬임 그리고 이 리듬감을 확실히 내가 익히고 있었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기 피드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키 스톱이나 프루그 그리고 슈턴의 융합 그 다음 쌍폴 연습 이렇게 점차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다음에 이렇게 폴을 어깨에 메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이 상하체 꼬임과 그리고 이러한 타이밍 이 리듬감을 내가 가졌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앞선 동작과 비슷하게 자, 오른쪽부터 키어가 턴을 했죠. 오른쪽 네, 다운 해주고 무게중심 좀 낮춰주고 상체는 계곡 쪽 그리고 업, 그 다음 왼쪽 그 다음 다시 또 업, 그 다음 스카의 오른쪽 약간 이렇게 이때는 왼쪽부터 했네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했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고도 이 스퀘어가 시선을 어디 뒀고 어느 발로 먼저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조금 하실 줄 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른쪽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정값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어떤 스퀘어가 앉아있다, 앞에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러면 왼쪽부터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왼쪽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부터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익숙해지고, 안전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행해서 미연의 사건을 방지한다고 표현을 하죠. 미리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다음 예방을 한다면 스키장은 즐거운 공간이 되겠죠. 다치지 않기를 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늘 안전 또 안전입니다. 다음은 쇼턴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전 시간에 쇼턴에 대한 그 체크 포인트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응용 동작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쇼턴 응용 동작, 뭔가 사이드 슬립을 이용한 턴 연습도 여러분들 했었던 거 기억나시겠고요. 그 다음 하키 스톱, 그리고 프로그 자세로 쇼턴 연습, 그리고 쌍폴 연습, 그리고 폴을 어깨에 메고 연습, 이런 다양한 연습법이 있었다는 거, 쇼턴 할 때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익히고 난 이후에 이런 쇼턴의 완성 동작을 도전해 보면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응용 동작을 통해 쇼턴을 연습해 보았죠. 이렇게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쇼턴의 감각, 리듬, 이런 원리에 대해서 머리로도 알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체득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폴 체크를 인한 리듬을 이렇게 쇼턴을 하면서 폴 체크로 리듬을 여러분들만의 리듬을 찾아야 되고요. 상체 동작의 계곡 쪽 방향을 바라보는 폴라인,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선을 고정시켜 줌으로써 뭔가 이러한 상하체 꼬임, 이런 이러한 원리를 몸으로 익혀야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올바른 업다운으로 회전하기 등 이러한 동작에 대해서 업다운의 무게중심점, 그리고 중심의 가운데 있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고요. 몸을 전체적으로 낮게 유지한 후 활강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쇼턴 할 때 요령이고요. 이때 상체는 조금 숙인 상태에서 상체를 딱딱하게 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로 해야 되고요. 방향 전환을 위해 폴을 찍으며 무릎을 편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펴지면은 상체는 최대 경사선을 보고 있으므로 스키가 폴라인 방향으로 다시 확 한 번에 전환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폴라인 방향으로 어느 정도 상체 계곡 쪽 방향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했고요. 폴라인 방향으로 전환된 스키를 다운 동작으로 하면서 계곡 쪽 스키를 강하게 다음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특히 상체는 계곡 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하체의 꼬인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한 번에 밀어내면서 턴을 마무리하고 다음 턴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이런 쇼턴의 완성 동작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요. 1번 보시면 지금 스키어의 어느 발이죠? 네, 왼발이죠. 왼쪽으로 살짝 턴해주고, 이때 좀 자세히 들어보면은 오른발에 아웃 엣지, 왼발에 인 엣지라고 하고, 그 다음 손은 약간 앞에 있죠. 네, 뒤에 있지 않습니다. 좀 의식적으로 앞으로 하고 상체 숙이고 시선은 최대 경사선인 폴라인을 폴라인 봐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왼쪽으로 살짝 턴해주고 2번 가면은 약간 다운 해주면서 이렇게 쇼턴을 하고요. 어느 정도 다운이 다 끝나고 폴체킹 하고 3번은 살짝 업 해주는 동작이겠죠. 무릎을 펴주면서. 그다음 이때 아무래도 상체가 폴라인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4번, 5번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키의 방향이 폴라인으로 조금 빠르게 돌아온다는 거. 이제 업 동작이었죠. 이때 가속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이때 상당히 가속이 많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도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키 스톱으로 확실히 멈춰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는 것도 저는 혹은 완만한 데서 가급적 슈터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5번 이렇게 스키가 탑이 점차 폴라인으로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부터 6번 벌써 다운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가속이 조금 붙으면서 조금 다운 동작도 조금 빠르게 해주고 손 앞으로 상체 숙이고 시선은 폴라인 그리고 충분히 8번까지 쭉 다운을 해줬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9번 어느 정도 다운이 끝난 이후에 폴 체킹 하면서 업 해주고 10번 업 11번 다시 또 폴라인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동작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듬감을 여러분들이 계속 타면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포인트들 팔, 시선, 상체 숙임, 그 다음에 업다운, 무게중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혼자 계속 입으로 이번에 상체가 조금 숙여졌나? 팔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나? 다운 타이밍이 좀 느렸어. 혹은 내가 약간 시선 처리가 폴라인 쪽으로 향해있지 않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의 꼬임이 잘 되지 않았어.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내가 조금 잘 동작이 안 되고 막 직활강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상체 하체의 꼬임 다운으로 약간 하키 스톱을 통해서 속도를 조금 줄여줬다가 그 다음에 폴라인으로 이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찾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생략됐어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쇼턴의 발전입니다. 쇼턴의 발전은 여러분들이 밀리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며 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운할 때 톱밴드 부근 엣지부터 사용해서 테일 밴드까지 왔을 때 한 턴이 완성되고요. 무릎각을 더욱 깊이 사용하여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합니다. 무릎각을 깊게 사용하기 위해 업 동작을 할 때 의도적으로 다음 턴 방향의 스키를 턴 안쪽으로 눕힙니다. 스키가 설명과 각도가 커져야 미끄러짐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상체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업, 다운 시에도 출렁거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팔은 앞을 향한 채 계속 유지하며 몸이 뒤로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만 합니다. 사진은 지금 그 앞에 사진에 연속된 사진인데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아무래도 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밀리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무릎각을 깊게 사용해서 업동작 할 때 의도적으로 다음 턴 방향의 스키를 턴 안쪽으로 눕힌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눕힌다. 스키가 설명과 각도가 커져야 미끄러짐이 억제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체 흔들리지 않고 폴라인 쪽 약간 계속 바라봐주고 그 다음 팔은 앞에 유지해서 전경 유지한다는 거. 좋은 슈터는 경사가 변하더라도 같은 속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사에 맞게 업다운 크기를 조절하며 속도를 조절하면 가능하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몸을 전체적으로 낮게 유지한 후 하강 상태 조금 숙인 상태 그리고 방향 전환을 위해 폴을 찍으면서 무릎을 폈었다. 그리고 무릎이 펴지면 상체는 최대 경사선 그렇게 전환되는 거 그리고 폴라인 방향 다운 동작하면서 개국쪽 스키를 강하게 다음 방향으로 밀어내는 상체는 개국쪽 유지 그리고 한 번에 밀어내면서 턴을 마무리하고 다음 턴을 준비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한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쇼턴을 연습할 때 이러한 포인트들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슬로프로 올라갈 때 한 번쯤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고, 뭔가 상하체의 꼬임, 시선 처리, 팔, 어떤 부분이 안 됐을까? 약간 이런 계속해서 자기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동작이 점점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동료나 지인들과 이렇게 스키장 갔을 때 한 번쯤 나의 동작을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먼저 내려간 친구가 이렇게 구석에서 동작을 찍어주고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보내줘서 슬로프 위에서 또 자기 피드백을 하면 실력이 엄청 늡니다. 네. 그럼 그 또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겨울이 지나서 봄, 여름, 가을 내내 그 동영상 보면서 내가 이번 쇼턴을 이렇게 잘했었어. 이번에 또 스키장 가면은 1년 만에 가기 때문에 또 좀 안 됩니다. 그럼 또 한 2번 정도 가면은 이제 또 실력이 올라옵니다. 그때 또 다른 또 다음에 또 배우는 카빙 동작을 또 한번 내년 겨울에는 한번 카빙을 이제 쇼턴은 거의 마스터했으니까 카빙을 한번 타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차 하나의 여러분들이 여가이자 여러분들 겨울철에 사랑하는 스포츠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엔 스키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러한 지식들을 알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두로 표현을 한다면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균형 같은 걸 확실히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티칭을 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스키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나중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재밌겠죠. 그리고 더 뭔가 피드백 같은 게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선행되어야 되고요. 스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스키를 잘 타고 기술별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론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스키적인 특성, 어떻게 보면 요소 이런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균형은 스키어에게 상당히 필수적인 것이고요. 균형이 잘 잡힌 스키어가 상급 스키어입니다. 균형은 지속적인 근육 활동을 요구하는 역동적인 막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이고요. 균형은 몸의 중심점과 양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균형은 스탠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탠스, 서 있는 것은 스키어의 신체 부위를 정렬하는 방법이며 넓은 스탠스는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겠죠. 좋은 스탠스보다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양팔은 폴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 정도 높이 위치해 있어야 하고요. 팔의 위치에 따라 균형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균형 감각이란 스피드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으로 온몸이 움직이며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보이는 사진들은 관절을 약간 적절히 고관절,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 살짝 굽혀주고 팔은 앞에 허리쯤 높이에 이렇게 있는 이런 자세, 그리고 딱딱하게 펴 있는 자세. 가끔 스키장 가시면은 이런 분들, 직화가 가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약간 과도하게 조금 스쿼트 하듯이 좀 과도하게 접힌 자세인데요.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굽힐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비교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오른쪽은 COM입니다. Center of Mass라고 표현을 하고요. 센터는 가운데, of 의 mass 무게의 가운데를 COM이라고 역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COM, COP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균형과 스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쇼턴 앞에서 배웠듯이 스키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중심은 여러분들이 이런 무릎, 고관절, 무릎, 발목 관절의 접힘과 여러분들의 머리 그리고 팔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하나의
체인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중심점을 잡아야 되고요. 이상적인 모습은 가장 왼쪽에 있는 센터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백은 후경 자세를 할 때 약간 상체가 앞으로 굽히지 않으면은 백으로 무게중심이 센터 오브 매스,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뒤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forward는 전경입니다.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갔다,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이 앞으로 갔다라고 해서 forward, 전경, 그 다음 중경, 후경을 여러분들이 COM, COM이라는 하나의 약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을 공부하다 보면은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포지션, COM, COP 이러한 것들도 알고, 역학적인 지식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점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문제점까지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약어를 쓰는 것도 여러분들의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피보팅이라는 용어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준비했고요. 피보팅이 뭘까요? 아무래도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영어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티어링 안에 있는 요소라고 일단 큰 하나의 틀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스티어링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 잘 적어 놓았죠. 스키를 직활강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폴라인 그대로 쏘게 되면은 위험천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을 통하여 턴 동작을 통하여 속도를 조절하고 그 안에서의 다이나믹 이런 스릴을 느끼고요. 이 턴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을 스티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동차 용어랑도 조금은 겹치겠죠. 어떻게 보면은 뭔가 회전한다, 턴한다, 그걸 위한 조작법에 들어가는 걸 다 스티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럼 스티어링 안에는 뭔가 턴을 하기 위해는 안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큰 스티어링, 뭔가 직활강은 안 돼. 위험하기 때문에 뭔가 턴을 하기 위한 동작을 스티어링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스티어링이 큰 용어고 그 속에 스티어링 안에 뭔가 피보팅, 엣징, 압력 조절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스티어링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건 이 세 가지 요소들, 피보팅이 부족했나? 엣징, 압력 조절이 부족했나? 이 세 가지 요소들도 부가적으로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저는 피보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큰 용어로 스티어링 안에 피보팅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스티어링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티어링,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들어도 스티어링 들으면 직활강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뭔가 턴을 하기 위해 하는 동작을 다 스티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 내부적인 세세한 하위 요인으로는 피보팅, 엣징, 압력 조절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피보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피보팅이란 하체를 이용하여 스키의 활주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체라고 하는 것은 골반 안에서 움직이는 하체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했고요. 뭔가 활주 방향을 바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밑에 그림은 지금 무릎을 다 폈을 때 그림이고요. 그죠? 무릎을 다 폈을 때 무게중심점이 COM이 지금 파란 선이겠죠. 뒤꿈치에 뭔가 이게 뒤꿈치에 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무릎을 살짝 굽혔다 라고 표현을 하죠. 가장 이상적인 자세, 무릎을 굽혔을 때 무게중심점이 조금 센터 쪽으로 왔죠. 그죠? 완전 뒤꿈치가 아닌 살짝 위로 왔다. 피보팅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피보팅 포인트는 오른쪽 그림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센터에 있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 와이퍼처럼 위아래가 조금 다양하게 움직인다. 근데 오른쪽 사진은
forward, 전경 자세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더 앞에 축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작아지겠죠. 여러분들이 막대기를 좌우로 흔들 때 가운데를 잡고 흔드는 것과 끝을 잡고 흔드는 건 아무래도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피보팅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양발과 다리를 축으로 몸을 돌리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스키반 전체를 놓고 그 중심에서 비틀어 회전시켜 회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턴하는 힘은 반드시 무릎부터 아래쪽에 국한해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스키를 피보팅 하기 위해서는 골반 아래를 턴하는 방식으로 상체는 반대 방향으로 해야 올바른 꼬임으로 턴이 잘 만들어집니다. 즉 턴의 시작과 동시에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고요. 이것을 카운터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상체가 턴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스키 뒤쪽이 지나치게 밀림으로 속도 조절이나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적절한 타이밍의 폴 체크는 반작용 동작에 상응하여 안정된 상체를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네, 다음에 엣징입니다. 여러분들 엣징 기억나시나요? 네, 엣징 한 번 더 이야기했었는데요. 한 번 더 강조하면 스티어링 안에 있는 턴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엣징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엣징. 그래서 스키판의 바닥을 보면 양쪽 끝이 토프부터 테일까지 약간 철로 만들어져 있죠. 이것을 엣지라고 하며 이 엣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회전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엣징이란 이 엣지가 설명과 각을 형성할 때 생기는 각을 이용하여 스키의 방향을 바꿀 때 작용합니다. 적당한 엣징은 발목, 무릎, 힙, 관절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요. 엣지과 동시에 피보팅이 이루어지면서 스키가 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키의 모든 방향에는 원심력이 뭔가 대응하기 위한 하고 신체 균형을 잡기 위해 옆으로 기울어지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인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클레이션, 뭔가 내경이라고 표현하고요. 스키의 엣징을 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몸의 기울기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앵귤레이션과 인클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간단하게 옆으로 기울어지는 동작 하면서 인클레이션이라는 영어를 썼는데요. 약간 인클레이션 뭐지? 근데 안 인자 인 할 때 뭔가 안쪽이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인 앞에 인 그 다음 내경 안쪽으로 안내할 때 내실할 때 뭔가 내경 이렇게 이해해도 조금은 이해하기 조금 편하시겠죠? 그래서 내경 인클레이션이라는 영어 들었을 때 인클레이션 표현을 하면 내경이구나 안쪽으로 기울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울렁증이 좀 사라지시고 계시나요? 네, 인클레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COM 센터 오브 매스 무게 매스가 질량입니다. 무게 중심 그리고 BOS Base of Suppor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지지하고 있는 뭔가 기반 지지하는 기반 BOS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인클레이션이라고 파란색 짝대기가 몸 신체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똑같이 COM, BOS 그리고 인클리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상체를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퀘어의 왼쪽이겠네요. 왼쪽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오른쪽이고요. 스퀘어에 약간 다 굽히는 것과 그때 무게중심은 몸의 중앙에 있죠. 그렇죠? 오른쪽 보면은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스퀘어는 몸의 중심선의 인클리네이션이 가운데 몸의 배꼽에 있는 데 있죠. 근데 그에 반면에 상체를 살짝 세워주는 동작을 하면은 인클리네이션이 내경이 지금 스퀘어의 발 위에 있죠. 네, 그죠? 약간
상체의 이러한 기울기를 통해서 뭔가 무게중심점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조금 더 스키를 재밌게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엣지의 앵글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외경이라고 표현을 했죠. 외경입니다. 앵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앵귤레이션 뭐지? 앵귤레이션은 외경입니다. 외경. 뭔가 바깥 외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바깥쪽으로 기울었다. 앵귤레이션이 뭔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걸 앵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왼쪽 사진부터 보시면은 힙 앵귤레이션, 골반, 엉덩이를 바깥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엉덩이 바깥으로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람의 약간 고관절 엉덩이 부분이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됐구나. 내경 인클레이션, 안쪽이 아닌 인클레이션의 반대는 바깥쪽이겠죠. 네, 그래서 힙 앵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엔 knee angulation입니다. 네, 무릎의 외경, 내경이 아니죠. 외경입니다. 앵귤레이션, 외경, 바깥쪽으로 기울은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knee angulation,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knee angulation, 그러면 무릎 바깥에, 그렇지, 안쪽 아니니까 바깥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금 용어에 대해서 조금 친해지겠죠. 네, 영어에 대해서 친해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써야 됩니다. 나중에 힙 앵글레이션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힙 인클레이션이 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니 앵글레이션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COM이 조금 더 오른발 쪽으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무게중심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서 이런 피드백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친구가 박수를 치며 정말 좋은 티칭을 나한테 해주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느끼겠죠. 외경은 무릎과 골반을 이용해서 만든다. 앵글레이션. 외경 앵글레이션은 무릎과 골반을 이용해서 만들어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게 되면은 A와 B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자, A는 뭔가 무릎과 골반이 앵귤레이션을 했죠. 네, 위에서 배웠던 앵귤레이션 외경을 해서 뭔가 엣지 각을 조금 더 크게 했죠. 그쵸? 지금 각을 보더라도 확실히 더 크게 엣지 각을 만들어준 사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A에 비해 B는 무릎과 고관절이 상당히 곧게 펴져 있죠. 그러한 동작을 통해서 앵귤레이션을 안 한 인클레이션을 과도하게 한다고 해서 엣지 각이 A보다 크지 않죠. 네, A가 더 큰 모습입니다. 아무리 인클레이션을 많이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외경, 앵귤레이션, 무릎과 고관절의 앵귤레이션을 통해서 엣지각을 더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도 안다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엣지 앵글을 만들 때 내경과 외경을 적절히 인클리네이션과 앵귤레이션, 이제 영어 익숙해지겠죠. 파란색 인클리네이션, 빨간색 앵귤레이션. 네, 이제 내경과 외경을 적절히 함께 써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확실히 용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스키어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편하게 사용을 하고요.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러한 용어들이 나왔을 때 조금 어렵습니다. 앵귤레이션이 뭔가 뭐지? 뭔가 외경인가? 외경인데 어떤 외경이지? 무릎과 골반의 약간 앵귤레이션과 인클레이션의 뭔가 이런 조화를 통해서 엣지 각을 최대화할 수 있구나. 인클리네이션만 한다고 해서 엣지각을 최대로 높일 수는 없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스킬을 탄다면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인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클리네이션으로 적절한 기울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무릎과 골반의 앵귤레이션을 만들어주면 엣지 앵글의 증가와 밸런스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스키의 이러한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이번 겨울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저는 벌써부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스키장 생각이 많이 나고요. 늘 가고 싶고 늘 재밌는 곳이 저에겐 스키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스키의 압력 조절. 네, 압력 조절은 누르는 압력 조절이겠죠. 그리고 누르는 힘을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따라 회전이 많이 결정되고 타이밍에 좋아하는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을 융합해서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스탠스와 균형 기억나시나요? 균형이 잘 잡힌 스키어가 상급 스키어에서 스탠스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역동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스탠스를 어느 정도 넓히면 안정적이다 라는 기본적인 이야기하고 양팔은 허리 높이 균형 그래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적정히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잡아야 된다 라고 표현했고요. 피보팅 기억나시나요? 피보팅 스티어링 안의 용어 스티어링은 뭔가 턴을 하기 위한 동작을 전체적으로 스티어링이라고 표현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의 피보팅, 엣징 그리고 스키 압력 조절 또 이렇게 스티어링 안에 필요한 용어들이었고요. 양발과 다리를 축으로 몸을 돌리는 동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턴을 한다. 뭔가 그런 무릎을 폈을 때 피보팅 포인트, 무릎 굽혔을 때 피보팅 포인트 이게 점점 센터로 간다. 그래서 무릎 살짝 굽히고 상체 굽히고 팔 앞으로 살짝 허리 높이 들어준다 하는 이유 피보팅 이런 포인트를 센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엣징입니다. 엣징, 인클레이션, 그 다음에 앵귤레이션. 인클레이션의 이유, 그리고 앵귤레이션의 이유, 무릎, 그리고 고관절 표현하면서 엣징 각을 높이기 위해서 2개의 적절한 조합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압력 조절은 체중을 어떻게 싣는가에 따라 회전 결정된다라고 했고요. 압력 조절 상당히 중요하고요. 업다운에서 또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쪽 스키에서 반대쪽 스키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좋은 회전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피보팅 동작에 대한 내용으로 무릎 아래쪽에서 턴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스키를 꼬는 동작. 네, 그래서 상체가 지금 그림은 스키어의 오른쪽 이 폴라인이겠죠. 그쪽에 살짝 고정되어 있을 때 살짝 의도적으로 스키를 꼬는 동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벽한 체중 이동이 필요합니다. 스키를 신고 회전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 이동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게중심을 원하는 스키에 이동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키판에 힘을 준다는 것은 없던 힘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키판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자신의 체중을
힘을 주고자 하는 한쪽 스키에 모두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키를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체중을 스키판에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는가가 관건이고요. 스키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별도로 다른 힘을 사용하지 않고요. 다만 지구에 존재하는 중력과 회전 운동으로 생기는 원심력과 구심력은 조금 별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적절한 피보팅입니다. 앞서 스키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피보팅이란 스키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발목을 뭔가 이렇게 비트는 동작을 이용하고요. 현대 카빙 스키는 사이드 컷이 커서 회전이 용이하고요. 하지만 초보 스키어가 사이드 컷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스키 장비가 쉽게 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스키어가 인위적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회전이 잘 됩니다. 발목을 비트는 동작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되게끔 합니다. 네, 여러분들 스키장 가시면은 이 DIN 계수라는 것을 보셨던 분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넘겼던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계수는 스키어와 스키를 연결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바인딩이죠. 앞바인딩, 뒷바인딩 설명하면서 바인딩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스토퍼 이런 것도 많이 설명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현대 스키 장비 중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이 바인딩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스키어의 부상 중 대부분이 스키 장비의 탈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바인딩이 스키어의 수준에 맞게 탈착되도록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것을 DIN 계수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치수는 스키어의 체격 조건 그리고 체중과 상당히 관계가 있고요. 스키어가 자기 수준에 맞게 DIN 계수를 설정한 후 스키를 즐겨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IN 계수는 1에서 10까지 표시되어 있고요. 70kg 남성 초보 스키어는 5에서 6 정도, 50kg의 여성 초보 스키어는 3에서 4 정도 설정하는 것이 알맞고요. 스키어의 실력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상급자는 조금 더 높게 조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개수를 딱 보고도 이게 부츠와 바인딩 그 한계를 수취한 개수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많이 보이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개수까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주차 스키 동계레저 세미나 수업 마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스키장에 가서 티칭을 할 때까지 도움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은 지식, 잡다한 지식까지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용어 많이 사용하면서 그 용어와 친해지고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번 뱉는 순간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따라서 늘 뭔가 공부를 하실 때, 학습을 하실 때 누군가를 가르친다 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이 용어가 나한테 다가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용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쓰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